자, 우리 4강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좀 애매하게 잘리면서 하천지형에 대해서는 이미 해설을 올렸죠. 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복습하고 싶은 친구는 뭐 이전 영상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해안지형만 문제풀이, 문제 해설 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 위해서는 2번 문제가 해안 지형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사진의 A,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E는 각각 사구, 사빈, 사주, 석호, 해시계 중 하나임. 자, 이제 이게 교육 과정이 살짝 바뀌면서요. 우리가 이제 해안 지형, 하천 지형이 내용 설명 부분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자, 그런데 내용 양은 줄었는데 글자 수는 줄었는데 사실 다루고 있는 건 거의 변화가 없어서 문제가 뭐 더 쉽게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단원 공부할 때는 뭐 내용만 먼저 꼼꼼하게 공부한 다음에 뭐 문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도전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문제 풀이가 아니라 뭐 문제 정답을 찾겠다가 아니라 내용과 문제 부분을 같이 계속 보면서 연달아서 보면서 그냥 한꺼번에 공부하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확인하려면 작년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또는 기출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살펴볼게요. 자, 먼저 A를 봤더니 A는 여기 해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해안선 바로 옆에 뭔가 하얗게 쌓여 있죠. 자, 이걸 보고서 사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지형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에 뭔가 쌓여 있으면 사빈이고요. 이렇게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다 쪽에 뭔가 쌓여 있으면 물론 좀 더 넓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쌓여 있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갯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B는 자, 사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B는 바닷가에 있긴 하지만 바닷물이 만든 지형이 아니라, 그렇죠? 바다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바닷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A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날려가지고 육지 쪽에 와가지고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자, 그래서 B는 사구가 되겠네요. 자, 참고로 사빈이나 사구는 여기 이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에서 보다시피 만 지역에 주로 만들어져요. 자, 만 지역은 파랑 에너지가 분산하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아니 C를 보면은 C는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에 지금 이렇게 발달해 있고요. 자, 이런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침식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암석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곳에는 파식대와 이제 해식애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파식대는 파랑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 침식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공 사진에서는 파식대는 이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 굳이 파식대를 찾아보자면 이 부분이 파식대가 되겠죠. 하지만 C는 이제 파식대의 가장 안쪽, 그다음에 여기 사진에서도 넓이 느껴지는데 얘는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절벽 해식애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D는 자, 우리 동해라는 것도 힌트가 될 거고요. 바다하고 이렇게 이에 의해서 구분되어진 나뉘어진 호수, 이런 호수를 석호라고 그러죠. 자, 석호는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주제인데요. 여기는 최종 빙기 때는 계곡이었다가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만의 입구 부분에 여기 2에 해당하는 사주가 성장하면서 바다랑 분리되어서 호수가 되었다. 이런 걸 우리가 석호라 그러죠. 자, 이 석호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면적이 줄어들고 수심이 얕아지다가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매립되어서 사라진다. 자, 석고는 원래는 최종 빙기 때는 계곡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계속 계곡에서 물과 함께 흙과 모래가 떠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점점 메워지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석호에 있는 물은 소금기가 있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다. 자, 그 이유는 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자, 여기 그림에서는 뭐 여기쯤에 해당하는 것 정확히 어딘지라고 좀 찍기는 좀 어려운데 뭐 이런 곳이 이렇게 지금 하천이 흐르는 것 같아요. 흘러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뭔가 또 쌓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계곡에서도 물도 많이 내려오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에는 소금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봄이나 가을, 겨울처럼 비가 적게 내려서 이렇게 흘러드는 물이 적을 때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가 세게 치거나 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 경우에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여기에 소금기가 조금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석호에 있는 물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다.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2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주인데요.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처럼 사주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이제 이 사주의 가장자리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빈이 또 형성이 되기도 해요.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크게 그린 다음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사주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석호가 될 거고요. 자, 이쪽이 바다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사주의 바다 쪽으로 파랑과 연안리에 의해서 사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요. 자, 이제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이가 이제 여기 부분에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이제 바다에 의해서 퇴적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보면 뭐 식물들도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랑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랑은 지금 구분이 되잖아요. 자, 여기는 육지에 있는 이 퇴적 물질이 이렇게 이동해 와가지고 물질이 이동해 와가지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를 지금 여기는 표시를 하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2는 사주가 되겠네요. 자, 답을 찾아보면 A는 C보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된다. 자, A는 만이고요. 그 다음에 C는 고시니까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사구. 그 다음에 A는 사빈.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어느 쪽이 더 크냐면요. A가 더 크죠. 자, 사빈이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사빈이 있는 모래 가운데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정도로 이동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것만 여기 B 사구의 위치에 가서 쌓이게 된 거죠. 자, 물론 바람이 거꾸로 불 때는 사구에 있는 모래가 사빈으로 다시 날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 사빈에 있던 원래 큰 입자가 큰 것들은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평균 입자 크기는 사구하고 사빈하고 비교하면 사빈이 더 크겠네요. 자, 이건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A와 E는 자, A는 사빈이고 E는 사주네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건 갯벌. 그냥 이건 공식처럼 외워도 되죠. 그 다음 B와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자, B는 사구인데요. 파랑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자, 물론 파랑이 작용해가지고 여기에 사빈의 모래가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사구도 뭐 규모가 확장될 수 있겠죠. 물론 그 반대로 여기에 사빈이 규모가 작아지면 이 사구도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는 있을 테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석호. 자, 석호는 자, 파랑은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물결. 자, 바다에 있는 게 파랑이고요. 그 다음에 석호는 바다랑 분리된 호수잖아요. 자, 그래서 파랑이란 설명이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D와 E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건 옳은 설명. 자, D하고 E뿐만 아니라 A하고 B도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어요. 자,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최종 빙기 때는 해안선이 여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100에서 120m 정도가 낮았는데 그때는 해안선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해안가 지역에 있는 퇴적 지형은 해수면이 오늘날만큼 상승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당연히 최종 빙기 때 해안선이었던 곳에는 그 당시에 뭐 퇴적 지형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지형들은 지금 전부 다 바닷속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페이지를 조금 넘겨서 39쪽 6번 문제 볼게요. 39쪽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는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 기억, 리을 중에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 가나 해안의 특성에 대해 답글을 달아보세요. 자, 가는 황해안이 되겠고요. 뭐 서해안이 뭐 일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서해안은 우리가 이제 그 흙탕물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황색을 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옐로우시예요. 자, 그래서 황해라고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는 동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비교하는 건 뭐 어렵진 않겠죠. 자, 가에는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 항만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자, 대표적인 특수 항만 시설은 인천에 있는 간문이 있고요. 뭐 정확히는 간문식 독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간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곳에 뜬다리 부두가 있었죠. 그냥 뜬이라고만 적을게요. 뜬다리 부두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가에는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항만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서해안에는 기억은 옳은 설명이네요. 자, 그러면 3번, 4번, 5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평행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평행하기 때문에 해안선이 대체로 단조롭다. 얘도 옳은 설명이죠. 옳은 설명. 다음, 가는 나보다. 자, 서해안은 동해안보다 신생대의 집안 융기량이 많았습니다. 이거 뭐 설명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간척지의 총 면적이 넓습니다. 자, 우리가 간척지라고 하는 건요, 갯벌을 육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기본 개념은. 우리가 갯벌이라고 하는 건 뭐 단면도를 간단하게 그리면은요, 이렇게 그릴게요. 우리가 서해안 쪽이니까 주로. 자, 이쪽이 육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쪽이 왼쪽이 바다일 텐데, 자, 우리가 서해안 쪽은 이게 조차가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만조대 해수면, 그 다음에 간조대 해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갯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갯벌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간척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뚝을 쌓아요. 자, 이런 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뭐 뒤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뚝은 한자로 제방이죠. 그런데 얘는 방어한다, 막는다. 뭘 막냐면요. 조류는 바닷물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조류를 방어하는 제방이라 그래서 방조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물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뿜어내면 당연히 이게 육지로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간척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바다를 메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여기 어마어마한 흙이나 뭐 자갈이나 그런 걸 가지고 올 때가 만만치 않잖아요.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간척 사업은 이제 바다를 메운다라기 하는 개념보다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방을 쌓고 뚝을 쌓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뿜어내서 육지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옳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동해안은 뭐 조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갯벌은 아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척 사업을 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실제로 아주 소규모 간척지를 제외하고는 동해안 쪽에는 뭐 대규모 간척지는 없죠. 자, 그에 비해서 서해안은 여기저기에 간척지가 굉장히 많아요. 정답은 1번. 다음 7번 문제는 참 이게 교재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조금 곤란한데 왜 곤란하냐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설명만 듣고는 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 설명과 뒤에 있는 문제를 그냥 같이 묶어서 그냥 우리 해안정을 공부하는데 활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보통 친구들은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은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수업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뭐 이런 문제를 뭐 학생들이 정확하게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고 틀리면 자신감만 떨어지고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앞에 있는 교재 내용 정리를 잘하는 것만큼이나
뒤에 문제를 잘 만들고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능 특강이 가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해설 보기 전에 문제를 풀었다가 틀린 학생이 있거든, 또는 이 문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또는 배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해설해 볼게요. 자, 먼저 왼쪽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다 쪽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자, 이 점은 입자가, 알맹이가 작은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래나 점토가 바로 이런 점으로 표시가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제 지형도에서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거든요. 얘는 사빈이에요. 하지만 얘는 지금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죠. 자, 그래서 A는 어떤 지형이냐면요, 얘가 바로 갯벌이에요. 갯벌. 자, 그다음에 이 지형도에서는 육지하고 바다의 경계 부분에 봤더니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선이 있고요. 기호가 있고요. 좀 약간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마치 철길과 비슷한 이런 기호가 있어요. 자, 이런 기호는 우리가 하천 지형할 때 한번 나왔던 건데 제방을 뜻해요. 제방. 그러니까 인공 제방 기호가 이거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제방인데, 인공 제방인데 얘는 하천 옆에가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거죠. 얘는 막는다, 방어한다, 조류, 바닷물을 막기 위한 제방, 방조제고요. 자, 그래서 이거 뜻은 뭐냐면, 자, 원래 이 제방이 없던 시절에는 여기 B를 포함한 이 일대가 갯벌이었다는 뜻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B 일대에 있는 이제 물을 뿜어내고 또는 어떤 공사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육지로 바꾼 거란 뜻이에요. 자, 이제 얘는 조금 자세히 나와 있지만 좀 간단한 지형도에서는 자, 바닷가에 이렇게 직선 표시가 있어요. 직선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세심하게 이렇게 방조제 기호, 인공 제방 기호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직선은 사실 없잖아요. 직선은 전부 다 인공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방조제, 인공 제방 기호가 있으면 한쪽은 바다, 이쪽이 바다라 그런다면 이쪽은 간척 사업을 한 곳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B는 원래는 갯벌이었으나 얘는 지금 간척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기호를 봤더니 논농사를 짓고 있죠. 그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 일대는 원래는 갯벌이었으나 이제 얘가 간척 사업을 했으니까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업 용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하면 대체로 그 근처에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공 저수지는 두 개가 있겠네요. 여기도 인공 저수지고요. 여기 C도 인공 저수지예요. 그다음에 얘는 조금 이제 자세히 그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곡선으로 표시가 됐는데, 자, 우리가 위성 사진이나 아니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디지털 지도를 살펴보면은요,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뚝 인공 제방을 쌓아서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 여기 B 일대에 농업용수 같은 걸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C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호수로서 얘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D하고 E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거의 같아요. 자, E는 얘가 사주가 되고요. 자, 사주의 가장자리 부분은 또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는데 뭐 사빈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얘가 석호가 되겠네요. 후빈기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는 면적이 줄어들다가 매립돼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금기가 있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가 없다. 자, 설명은 많이 했고요. 이제 답을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A는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 그 다음에 B는 하천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평야에 조성된 농경지이다. 아니고요. 설명했던 것처럼 얘는 간척을 해서 만든 농경지죠. 그 다음에 D 호수의 면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좁아진다. 석호니까요. 그 다음에 A는 E보다 퇴적물 중 점토의 비율이 높다. 자, A는 갯벌, E는 뭐 사주, 모래죠. A는 갯벌이니까 점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호수는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호수.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은 소금기가 전혀 없는 담수예요, 담수. 민물이라고도 그러고요. 담수죠. 자, 그 다음에
D 호수는 우리가 석고는 바닷물과 민물, 담수가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물을 좀 어려운 말로 기수라고 불러요. 기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물. 그런 지역을 기수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기수역이 어디냐면, 자, 하천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하고 만나는 이 하구 지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죠. 이런 곳이 바로 기수역이에요. 여기에 있는 물이 기수가 되는 거고요. 자, 정답은 4번. 그다음 8번. 다음은 어느 해안 지형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 D는 각각 곳, 파식대, 해시계, 해안 단구면 중 하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파식대, 해시계, 해안 단구 전부 다 곳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다른 밑에 있는 거 이렇게 기호 보면 알겠지만 A가 그냥 곳 지역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A는 곳,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지역. 네, 그다음에 가 기간 동안에는 뭐 별다른 변화가 없이 해수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육지 부분에 변화가 생겼죠. 자, C처럼 바다가 파랑이 이렇게 침식해서 만들어진 넓고 평평한 땅을 파식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B는 파식대 제일 안쪽에 이렇게 이제 육지가 무너져 내리면서 만들어진 절벽, B는 해식애가 되겠죠. 자, 그런데 나 기간을 지나고 봤더니 뭔가 여기 육지 쪽에 변화가 생겼어요. 자, 여기 평평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는 C였던 부분인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D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바닷가 지역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지금 지형이 형성이 됐는데 이런 지형을 해안 단구라고 부르죠. 옆에다 적을게요. 이제 해안 단구 지형이 형성이 됐는데 이 D는 단구 중에서 넓은 면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해안 단구면이라고 불러요. 해안 단구면. 자, 그런데 이런 해안 단구면은 자, 지금은 육지인 건 똑같지만 여기를 갖다가 그냥 기역이라 그럴게요. 기역 부분하고 여기 D 부분하고 차이점은 여기 기역은 단 한 번도 물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그에 비해서 여기 해안 단구면은 지금은 육지지만 과거에는 여기 파식되었던 곳이잖아요. 과거에 물의 영향을 받았다. 자, 물의 영향을 받은 증거로 둥근 자갈 같은 거, 둥근 모래 같은 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는 바다였기 때문에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하고 B는 위에랑 기호가 똑같죠. 자,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파식대와 해식애예요. 넘어갈게요. 자, 기억. A는 가 기간의 파랑의 퇴적작용이 침식작용보다 활발히 일어났다. 설명이 잘못됐네요. A는 곧. 자, 그래서 얘는 뭐 파랑의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퇴적층에서는 둥근 자갈이 발견되기도 한다. 앞에서 설명했죠. 자, B와 C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B와 C는 파랑의 침식작용이죠. 그 다음 나 기간에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해서 과거의 파식대와 해시계가 융기에서 해안 단구 지형이 되었다. 자, 그래서 지반의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 맞는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1페이지 4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프는 어느 지역에서 강우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하천 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 나는 각각 도시와 이전, 도시와 이후 중 하나임. 자, 가하고 나를 봤더니 비가 내리는 양하고 당연히 시간은 똑같다고 지금 가정에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린 지 시작한 후 경과 시간에 따라서 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가는 비가 내리자마자 상대적으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수위도 훨씬 높게 올라가요. 물론 나랑 비교했을 때요. 자, 그에 비해서 나는 가하고 비교하면 비가 내렸을 때 하천 수위도 천천히 올라가고요. 최고 수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내용 설명문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으니까 자, 가가 도시화 이후예요. 도시화 이후. 그 다음에 나가 도시화 이전이 되겠네요. 자, 그 이유는 뭐 설명했지만 뭐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할게요. 자, 도시화 이전은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요. 양옆이 그냥 자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무도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풀도 자라고 있을 거고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곳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요. 자, 여기 하천 주변에 떨어진 빗방울이 결국 이제 이 하천으로 몰려들 텐데 자, 이렇게 자연 상태일 때는 비가 내리면 일부분은 땅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형태로 하천까지 이렇게 천천히 비교적 흘러들고요. 그 다음에 땅 위를 이렇게 직접 흘러올 때도 여기에 나무나 풀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오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일부분은 뭐 식물들이 약간 뭐 붙잡고 있다 그래야 되나? 뭐 직접 뭐 붙잡고 있다기보다는요. 그냥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 주변으로 이렇게 뭐 공기가 조금 이렇게 머무는 공간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곳에 물이 잠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일 때는 여기 하천 주변에 내린 빗방울이 하천까지 오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하천이 수위가 높아지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물이 천천히 몰려드니까 똑같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천천히 흘러드니까 하천 최고 수위도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되면은 자, 하천 양옆은 이제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대부분 덮이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나무나 풀 같은 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만약에 비가 내리면 자, 빗물은 땅으로 스며드는 게 별로 없이 그냥 시멘트나 콘크리트 위를 빠르게 흐른 다음에 하수구 같은 곳을 지나서 하천으로 굉장히 빠르게 모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수위는 빠르게 올라가고 최고 수위도 높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더 커진다. 그리고 도시에서 의외로 서울에서도 서울 한복판에서도 홍수가 나기도 한다. 홍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했던 이야기예요. 자, 보기에서 옳은 설명 한번 찾아볼게요.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단위 면적당 식생 밀도가 낮다. 옳은 설명이죠. 도시화가 됐으니까 식생 밀도, 나무와 풀은 줄어들었겠죠.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강우시 하천 수위 변동폭이 크다. 자, 하천 수위 변동폭은 나는 여기에서 요만큼 변하는 거고요. 가는 여기에서 요만큼 변하는 거니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자, 기역의 경우 투수. 자, 물이 투가 된다. 물이 스며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렇게 뭐 벽돌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비가 오면 스며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포장은 우리가 말 그대로 도로 포장하다, 지표면을 포장하다 뭐 그런 뜻인데 표장 면적이 증가하면 최고 수위는 낮아질 것이다. 옳은 설명이죠. 자, 도시화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도시화가 됐다 하더라도 지표면이 물이 통과되는 스며드는 재질로 만들면 당연히 하천으로 물이 몰려드는 속도가 빗물이 몰려드는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니은의 경우 지역 내 지류 하천이라 그랬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하천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하천이 이 하천이라 그런다면 이 니은을 보면 니은의 경우 지역 내 지류 하천. 지역 내 지류 하천은 얘가 지류가 되는 거예요. 그 지류 하천을 직강화하면 이 지류 하천이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불구불 흘렀다면 이걸 직강화하면 최고 수위 도달 시기는 이 하천의 최고 수위 도달 시기는 더 빨라지죠. 제가 앞에서 수업 시간에 자세히 했던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하천이 구불구불 흐를 때는 여기에 내린 빗방울이 이 하천으로 먼저 모여든 다음에 구불구불 천천히 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데 비해서 얘가 비교적 이렇게 굳게 펴지면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하천으로 모인 다음에 여기서 금방 이 하천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천 직강화 공사를 하면 여기 부분의 홍수 위험, 여기를 A라 그럴게요. 여기 부분의 홍수 위험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 본류 하천의 홍수 위험은 오히려 커진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자, 5번. 다음은 한국지리 학습지의 일부이다. 가다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제 앞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했더니 이제 이 문제는 뭐 조금 이제 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뭐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C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만 지역인데 육지 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사빈이고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D는 갯벌이죠, 갯벌. 갯벌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 살짝 복습을 하자면은요. 여기에 방조제, 인공 제방 기후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논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간척 사업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갯벌이었으나 간척 사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지형도를 봤더니요. 자, 영일만은 힌트가 되겠네요. 포항에 있는 거기 만 지역이 영일만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호미곶이에요. 호미곶.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자, 여기 A는 지금 이거랑 같은 기후죠. 이 기후는 해식의 해안 절벽 파랑의 침식작용.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지금 급경사 여기도 지금 해시계가 발달해 있고요. 그러니까 급경사 해안가는 급경사고요. 그다음에 B를 포함해서 여기는 지금 넓게 완경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다시 급경사. 자, 그래서 여기는 단구면이에요. 자, 정확히는 해안가에 있는 단구면이니까 해안 단구면이 되겠네요. 앞에서 했던 문제 해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 가는 질문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A하고 C, 해시계하고 사빈이래요. 해시계하고 사빈의 공통점은 파랑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진 건데, 자, 그러면 이 중에 파랑하고 관련된 것은 여기 디귿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얘는 가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 가에 들어갈 질문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질문에는 B만 옳다라고 B만 해당한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B는 해안 단구. 자, 해안 단구는 우리 한반도가 융기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 그랬었죠. 고위평탄면, 감익공유하천, 그 다음에 감익공유하천하고 이렇게 항상 묶여서 나오는 하안 단구, 그 다음에 해안 단구 이렇게 네 가지 지형이 한반도 융기의 증거가 된다. 융기가 되어야만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기억이 집안 융기네요. 나에 들어갈 질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는 해당하는 지형이 C하고 D인데 사빈하고 갯벌하고 공통점은 그쵸. 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물론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 갯벌은 조류의 퇴적 작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사구인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사구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선생님이 푼 것처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바로 답을 찾기에는 조금 버거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어렵지 않게 사실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4번. 마지막 6번.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해안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임. 자, 이제 이렇게 한반도의 일부 지역이 이렇게 잘린다기보다는 일부 지역만 표시를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노래 하나를 배우는 것처럼 첫 소절 완벽하게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 완전히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한 다음에 연결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국시를 공부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모양부터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꼼꼼하게 지도를 보지 않는 한 이렇게 일부분을 나타내면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힌트는 자, 이쪽이 바다니까 서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쪽은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동해안이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은 어쨌든 서해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봤더니 이렇게 직선으로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직선은 자연 상태에서는 없어요. 이건 인공 구조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나라 최대 간척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예요. 자, 새만금 간척지가 이제 요만하게 표시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뭐 군이나 시를 나타낸 게 아니라 도를 나타낸 건데
이쪽이 지금 충청남도고요. 이쪽이 지금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 자, 그러면 여기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 부분이고 전라북도 쪽이니까 여기는 군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하고는 싶었으나 뭐 내용 설명에 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넘어갔던 거고요.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어서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는 지역은 태안이에요. 태안이고요. 여기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 확대된 지형도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동네 이름은 신두리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리 할 때 그 리 맞아요. 그래서 신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사구가 있어요. 그래서 태안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신두리 사구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이곳의 항구 시설물 중에는 서해안의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자, 여기서도 서해안이라는 힌트가 나오기는 하네요. 극복하고자 바닷물의 수위에 따라 부두의 저반 시설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인공 구조물이 있다. 자, 얘는 뜬다리 부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서해안의 자연환경은 조차가 굉장히 크다는 특징이 있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뜬다리 부두나 아니면 간문을 만들기도 한다. 그 다음 이곳의 해안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 우리 천연기념물도 체크 좀 할게요. 사구의 규모가 워낙 커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 해안사구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신두리라는 곳에 있다.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지그재그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자, 사구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을 좀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인공구조물을 모래를 붙잡아서 쌓아둔다. 모래 포집기라고 하죠. 답을 찾아볼게요. 기억, 가는 충청남도, 나는 전라북도에 위치한다.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가가 전라북도 군산, 나가 충청남도 태안. 그 다음 기억은 조수간만의 조차가 큰 환경을 의미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주로 겨울철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아 형성되었다. 자, 이건 옳은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태안 반도는 지금 여기 지우고 이 부분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구라고 하는 건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육지 쪽으로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이 이렇게 강하게 불어와요. 근데 이 바람이 여기 태안 반도, 여기 신두리 해안가에서는 해안선이 이제 이렇게 이 방향인데 이 바람과 해안선의 방향이 거의 수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사구가 대규모로 발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아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은 간문식독, 리을은 모래포집기. 자, 모래포집기는 맞고요. 니은은 간문식독이 아니라 뜬다리 부두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네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해안 지형 문제 해설을 마쳤고요. 이제 문제 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조금 부지런한 학생들은 뭐 기출 문제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작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EBS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거기 다운받아서 문제만 빠르게 풀어봐도 될 거예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문제 해설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수고했습니다.